미국의 기습적인 이란 핵시설 타격으로 중동의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의결로 대응하면서 보복을 다짐했고 국제유가도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와 통일부, 외교부 등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에는 오랜 기간 국회 국방위원회 활동을 해온 오선의 안규백 의원이 지명돼 5.16 이후 첫 문민 국방장관 탄생이 전망됩니다. 경상남도가 마창대교 주식회사와 국제중재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최소 100억 원 이상 예산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경상남도가 민자사업자와의 법적 분쟁에서 처음 이긴 사례로 통행료 인하도 추진됩니다. 군정지리 때마다 현직 군수를 포함하지 않아 비판을 받아온 산청군 의회가 2년 연속 현직 군수를 상대로 군정지리에 나섰습니다. 이승화 산청 군수는 날선 질문이 이어지자 쟁점 현안에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의 기습적인 이란 핵시설 타격으로 중동 전쟁 확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즉각 보복을 천명한 이란은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도 꺼내 들었습니다. 첫 소식 조태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응징하겠다고 반격을 예고했습니다. 심각한 실수, 엄청난 범죄가 자행됐다며 응징당해야 하고 지금 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을 직접 겨냥하지 않고 통상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시오니스트 적을 그 대상으로 언급했습니다. 1차 보복 차원의 미사일 40여 기도 이스라엘을 향해 날렸습니다.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continue to defend Iran's territory, sovereignty, security and people. by all means necessary. 이란 의회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최고 국가안보회의가 내릴 거라고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석유 해상 운송의 4분의 1이 지나는 곳, 봉쇄 시 유가급 등이 불가피합니다. 해협 봉쇄 카드는 이란 관련 분쟁 때마다 단골로 거론됐지만 실제 봉쇄된 일은 없었습니다. I think that would be suicidal, Kristen, for the Iranians themselves. I mean, their entire economy runs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If they want to destroy their own economy and cause disruptions in the world, I think that would be their decision. 이란은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거론하며 보복을 언급했지만 아직 실제 행동엔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전선 확대도 해협 장기 봉쇄도 이란의 부담인 만큼 수위를 조절해 보복한 뒤 미국과 물밑 협상에 나설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공습 뒤 이란 미사일 발사대에 타격을 이어가며 보복 역량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이처럼 중동 불안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도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이 지속되면 국내 기름값 인상도 불가피합니다. 코스피도 약세를 보였지만 3,000선은 지켰습니다. 계속해서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 가능성을 시사하자 국제유가는 출렁였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은 개장 직후 배럴당 78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이후 상승폭을 줄여 한국 시간 오후 3시 기준 1.5% 오른 배럴당 7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을 시작한 지난 13일 이후부터 치면 12% 정도 오른 수준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에 나서면 충격은 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충격은 더 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의 70% 가까이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가격을 떠나 석유 비축량을 걱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24시간 모니터에 나섰습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관계기관 합동 비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직무대행은 국제에너지 가격 및 수급 상황을 밀착 점검하고 유가 상승에 편승한 불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순항 중인 코스피에도 중동 위기는 악재입니다. 장 초반 한때 코스피가 3,000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장 초반 2,970선까지 밀렸던 코스피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 유입에 낙폭을 줄이면서 전장보다 소폭 내린 3,010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외환시장에선 중동 불안에 안전자산인 달러화 가치가 급등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달러에 18원 넘게 오른 1384원으로 지난달 21일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등으로 중동 상황이 위급하다며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실을 비롯해 전 부처가 비상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오는 24일부터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는 이 대통령을 대신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중동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자 경남 산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경상남도가 대응책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배수영 기자입니다. 이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경남 경제에 끼치는 효과는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원유 가운데 중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71.5%인데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원유 수입 중단에 따른 석유화학 관련 업종의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기계, 조선, 철강 등 경남의 주축 산업의 피해는 당장은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또 200일분의 비축유가 있어 기름값 폭등 등의 경제적 피해도 아직은 걱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경남 지역 수출 기업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면 생산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와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기계, 조선, 철강 산업에 밀집한 창원은 생산 비용 증가로 생산성과 수출 경쟁력 악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지역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가 기업체를 점검한 결과 일부 기업의 물류 차질 이외에는 접수된 피해는 없습니다. 경남의 수출 리딩그룹 51개사로 구성된 경남기업협의회와 3,600여 개의 회원사를 바탕으로 실시간으로 중동 사태와 관련해 업계 애로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중동 정세 분석을 이번 주 안으로 마무리하고 이르면 다음 주부터 유관 기관과 대응책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와 통일부, 외교부 등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됐습니다. 이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에는 오랜 기간 국회 국방위원회 활동을 해온 오선의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안 장관이 임명되면 5.16 이후 첫 문민국방장관이 됩니다. 64년 만에 문민국방부 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통일부 장관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외교부 장관에는 조현 전 주 UN 대표부 대사가 각각 지명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을 발탁했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는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을 낙점했습니다. 환경부 장관과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민주당 김성환 의원과 강선우 의원을,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이사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발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됐습니다. 보수, 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입니다. 초대 국무조정실장에는 윤창열 LG 글로벌 전략개발원장이 임명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인사와 관련해 청문 절차가 빠르게 진행돼 현재 당면한 위기에 내각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내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공방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향해 총리 후보자 자격이 없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적 위기 상황인 만큼 국민의힘이 총리 인준에 협조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은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김 후보자 재산 형성 의혹 등이 해명되지 않았는데 검증이 어려울 정도로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자진 사퇴나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김민석 총리 지명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조국의 강을 건너는데 실패했지만 김민석의 강은 건너야 합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종배 인사청문특위위원장은 김 후보자가 오늘 저녁까지 요구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세를 묻지마 헐뜯기, 무분별한 인사공격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여야가 힘을 합쳐 나라 안팎의 위기를 돌파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 발목 잡기가 아니라 총리 인준과 추경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려면 내각을 비상하게 진두지휘할 국무총리가 최대한 빨리 인준돼야 합니다. 여야 대치 속에 국회 정보위는 회의를 열어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석인 상임위원장을 둘러싼 여야의 원구성 협상은 공전 중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가 오늘 만났지만 야당의 법사위원장 등 요구에 여당은 양보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이번엔 특검 소식입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신문은 모레로 연기됐습니다. 보도에 신현욱 기자입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박억수 특검보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8차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19일 검찰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내란 특검이 직접 공소 유지에 나선 겁니다. 박 특검보는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며 법 진행 지연에 대한 우려가 많은 만큼 더욱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기존에 기소된 사건까지 특검이 이첩받아 공소유지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맞섰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구속신문을 모레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가 공소장 송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신문 기일을 열었다며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간이 기각 여부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이 기각이란 소송 지연 등을 노리고 한 기피 신청이 명백할 경우 재판부가 직접 기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해 12월 구속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됩니다. 내란 특검은 앞서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내란 특검에 이어 김건희 여사 의혹 특검과 순직 해병 특검도 곧 본격 수사에 착수할 전망입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 특검은 검사 40명에 대한 파견 요청을 마무리했고 순직 해병 의혹 특검도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곧 진용을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민특검은 오늘 특검법이 정한 법정 최대 인원인 검사 40명의 파견 요청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이 많은데 수사팀 배치된 윤곽을 좀 정하셨을까요? 네,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 2명과 예금보험공사 3명 등 관련 기관에 대해서도 파견 요청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팀은 사무실로 사용할 KT 광화문 빌딩 입주 시점에 대해 이번 주는 어렵다고 밝혀 정식 입주는 다음 주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도 특검 사무실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 인력을 조속히 파견,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이 특검은 이르면 내일 오동훈 공수처장을 만나 파견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그 공수처가 국정기획위원회 보고가 있어서 연기가 됐습니다. 아마 내일쯤 하지 않을까. 이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면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그 시기에 대해선 수사의 마지막 단계에 이뤄질 것 같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민자도로인 이 마창대교 통행료가 조만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남도가 마창대교 주식회사와의 국제중재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최소 100억 원 이상 예산을 아낄 수 있게 된 건데요. 경상남도가 민자사업자와 법적 분쟁에서 처음으로 이긴 사례입니다. 진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산 앞바다를 가로지르는 길이 1.7km 민자대로 마창대교. 2008년 개통 이후 지난해까지 17년 동안 경상남도가 지급한 재정지원금은 1,174억 원에 달합니다. 경상남도는 2017년에 맺은 수입 분할 방식의 산정 기준이 부당하다며 2023년 1월부터 일부 재정지원금 지급을 보류했습니다. 통행료 수입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22억 원, 소비자 물가지수 적용 시점 10억 원, 부가통행료 수입 배분 방식 2억 원 등 모두 34억 원입니다. 그러자 마창대교 측은 국제 중재를 신청했고 1년 9개월 만에 부가가치세 관련 분쟁 22억 원은 경상남도가 승소했습니다. 국제상업회의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통행료 수입을 경상남도와 민자사업자가 나누고 부가세는 민자사업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일부 승소한 경상남도는 보류했던 재정지원금 가운데 20억 원만 지급하고 부가세와 법정이자 등 41억 원은 경상남도 수입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판정 결과는 도에서 시행한 민자사업 중 국제중재를 통해 민간 사업자로부터 재정지원금을 회수한 최초 사례입니다. 또 이번 판정으로 마창대교 민간 운영이 끝나는 2038년까지 아낄 수 있는 재정지원금이 138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통행료 인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통영시는 시내버스 업체의 적자 보전을 위해 매년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통영 시민들이 보조금 결정 과정을 믿지 못하겠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했고 이에 경상남도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통영시가 지난해 시내버스 업체 3곳에 지급한 보조금은 모두 71억 원. 하지만 시민 490여 명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보조금이 실제 손실보다 과도하게 책정됐다며 경상남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한 겁니다. 또 통영시가 지원 대상이 아닌 시외버스 운행 손실도 보존해 준 것으로 의심되지만 보조금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통영 시내버스 업체 3곳 중 2곳은 시내 시외버스를 겸업으로 인하여 업체에게 보조금이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단기 계약직인 촉탁 운전기사까지 퇴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며 퇴직금 명목 보조금도 부풀려졌다고 지적합니다. 보조금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퇴직급여에서 굉장히 부풀려져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통영시는 시민들의 억측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회계사 4명의 검토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손실금보다 더 부풀려 지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경남도 주민감사 청구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초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정식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이면 60일 안에 감사를 마무리해야 해 이르면 다음 달 초 경남도에 감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산청군의회가 군정지리의 현직 군수를 포함하지 않아 본연의 역할을 외면했다는 소식 지난해 전해드렸습니다. 오랜 기간 이어졌던 이런 관행은 지난해 처음 깨졌는데요. 올해 군정지리는 어땠을까요? 손원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승화 산청군수가 군정지리에 답하기 위해 군의회 단상에 섰습니다. 17년 만인 지난해 진행된 군정지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써온 글을 읽기만 해 맹탕 비판을 받았던 지난해와 달리 날선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1,2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추산되는 케이블카 예산 문제에 대해서 이승화 군수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땅이 안 팔리면 어떡하고 지방채 발행을 안 해주면 어떻게 예산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너무 보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주민 반대로 갈등 중인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에 들어설 차왕면 골프장과 관련해서는 이 군수가 군청 간부들을 데리고 사업자와 식사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그 식사 행위 뭐 문제 됩니까? 식사 행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게 도의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군수님이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군수가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골프장 건립과 생수, 공장 지하수 증량에 대해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골프장은 네.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네네. 그러면은 주민들 그 반대하는 분들 해결되고 나서 해야 된다. 주민들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오랜 시간 이렇게 지나오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했지만은 아직 이 시간까지도 저희들하고 대화한 적은 사실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승화 군수는 여러 질의에 대해 서면 답변으로 대신하겠다며 즉답을 피했고 병원 예약을 이유로 40분 만에 자리를 떴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진주시는 어제 막을 내린 대한민국 정원 산업박람회 기간 동안 33만 7천 명이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주 초전공원에서 열흘 동안 열린 이번 행사는 국내 최고 정원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인 코리아 가든쇼와 정원 산업의 흐름을 보여준 정원 산업전 등 전시와 프로그램으로 꾸며졌습니다. 사천해경은 항구에 정박 중인 어선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물품을 훔친 혐의로 5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부터 새벽 시간 삼천포항에 정박한 어선에 10여 차례 몰래 침입해 가스버너와 라면 등 50여만 원어치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거창군이 오는 30일까지 귀농을 준비하는 도시민을 위한 농촌 사전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참가자는 거창 곰내미 마을에서 농작물 재배와 주택 탐방, 귀농 교육 등에 참여하며 체류비 전액과 10만 원의 체험 활동비가 지원됩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남의 스포츠 소식만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스포츠 이데이 김유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김 기자 혹시 더위 많이 타시나요? 많이 타는 편입니다. 아, 그럼 이 여름이 좀 힘드시겠군요. 네, 굉장히 매우 힘듭니다. 아, 이 여름이 됐다는 건 프로야구 시즌이 이제 중반부에 접어들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가을 야구에 진출할지 여부는 여름 경기 결과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하는데 지난 한 주 창원 NC 다이노스의 성적부터 짚어볼까요? 네, 장마철이 시작된 탓에 지난 한 주 공룡 군단은 우천 취소로 5경기만 치렀습니다. LG 트윈스와 치른 주중 3연전은 2경기를 가져오면서 무난하게 위닝 시리즈를 기록했습니다. 주말 3연전 가운데 금요일 첫 경기에는 슈퍼 루키 목지훈이 선발 투수로 내정돼 있었지만 야속한 비가 연승 기운을 한김시켰습니다. 연승에 제동이 걸린 공룡 군단은 이튿날 토요일 경기에서 8회 초까지 5점을 앞서가다 8회 말에만 7점을 내주면서 KT 대역전극의 제물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날 마운드에 오른 목지훈은 6회 동안 공 95개를 뿌리면서 무실점으로 프로 데뷔 첫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해 NC 토종 투수 라인업을 지켜냈습니다. 네, 12번째 선발 끝에 말 그대로 인생투를 보여줬는데 승리 투수가 되지 못했다니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도 앞길이 또 창창하지 않습니까? 목지훈 선수의 성장을 기대해 보고요.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는 NC 다이노스의 연고지 문제가 또 한 번 들끓었어요. 복수의 지자체가 NC 다이노스의 연고지 이전을 제안했다는 소식이 흘러나온 탓입니다. 구단 관계자는 영남권 한 곳, 수도권 지자체 한 곳을 면담했고 수도권의 한 지자체는 창원시에 전달한 21가지 요구사항을 대부분 만족시키겠다는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해당 수도권 지자체는 최근 언급이 있었던 성남시나 파주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단은 이달 말까지 21개 개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 상황인데요. 앞서 창원시가 내놓은 순환버스 신설과 KTX 증설 요청은 고맙게 여긴다면서도 구체적인 계획과 기준을 통해서 이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중하위권 성적을 끌어올려서 후반기 경쟁에 집중해야 하는 때에 연고지 이전 문제까지 겹치면서 좀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선수들에게 응원을 좀 보내보고요. 이번에는 축구 소식입니다. K리그2 경남FC도 성적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3연패하고 있죠. 네, 어제 창원 축구센터에서 열린 수원 삼성과 경기에서 1대3으로 지면서 3연패에 빠졌습니다. 3연패는 올 시즌 벌써 2번째입니다. 수원 삼성은 어제 경기 전까지 K리그2 14개 팀 가운데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했고
경남은 세 번째로 많은 실점을 허용해 수원의 날카로운 공격을 얼마나 막아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전 후반 모두 수원보다 공 점유율은 높았지만 유효 슈팅은 단 3개에 그치면서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했습니다. 정규리그 절반을 치른 현재 경남FC는 14개 팀 가운데 10위로 중하위권에 머물면서 단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2달 전이었나요? 수원에 4골을 내주면서 패배의 아픔을 삼켜야 했던 그날의 악몽이 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연패 탈출과 일부 리그 승격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가 하며 프로농구 창원 LG 세이커스는 한 달 만에 팬들과 만나서 승리 세레머니를 함께 했다고요? 7차전의 혈투 끝에 우승 반지를 깬 창원 LG의 아쉬움은 단 하나. 바로 상대 홈 구장에서 우승 기쁨을 누렸다는 건데요. 우승을 결정짓고도 국제농구연맹 바스켓볼 챔피언스리그 아시아 출전과 국가대표 선수 차출 등으로 한 달 만에 우승 행사를 열었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창원체육관은 팬 2,000명으로 가득했고 2시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함께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다음 달까지 휴식을 가진 송골매 군단은 다음 시즌 준비에 나서는데요. 야심차게 영입했던 두경민은 오늘까지 공시를 통해 다른 구단의 영입 의사를 확인하고 있고 국가대표 일정에 참여하는 양준석과 유기상, 01년생 두오 공일즈가 얼마나 성장할지 오는 11월 전역을 앞둔 양홍석이 우승 전력에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팀 재건을 시작합니다. 네, 이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쉴 새 없이 뛰면서 울고 있는 우리 경남의 선수들이 노력과 열의만큼 항상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응원의 박수를 보내봅니다. 이게 또 편파의 맛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효경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경남 소식입니다. 박원순 경남지사가 프로야구 NC다이노스의 연고지 이전 검토와 관련한 NC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지원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 지사는 오늘 간부회의에서 NC가 도민의 관심을 받는 만큼 NC의 21개 요구사항 가운데 경상남도의 역할이 있다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금영 창원시장 권한대행도 오늘 창원시 의회 본회의에서 창원시와 NC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 KBO 올스타전 베스트 12에 NC다이노스의 박민우 선수와 박건우 선수가 각각 2루수와 외야수 부문에 선정됐습니다. 올스타전 베스트 12는 팬투표와 선수단 투표를 합산해 선정됐고 최고 득표는 한화의 김서현 선수가 기록했습니다. 베스트 12와 감독 추천 선수 26명은 다음 달 12일 대전에서 열리는 올스타전에 출전합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롯데백화점 아산점을 독자적으로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박 교육감은 상업시설을 교육시설로 전환하기가 어렵고 리모델링에도 막대한 비용이 들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향후 정부 기관이나 자치단체 주도로 활용 방안이 나오면 지분 참여는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상남도가 오늘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지역 정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정책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초등학교부터 대학생까지의 취업과 창업을 아우르는 경남 정주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마련돼 교육 관계자와 학부모 등 참가자 400여 명이 질의응답과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창원시 액화 수소 플랜트의 대주단이 설비 가동을 예고한 가운데 창원시가 시의회 긴급 토론회를 추진합니다. 장금영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최근 시정 질의 답변에서 액화 수소 플랜트의 설비 정상화와 종료를 두고 시의원들과 토론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액화 수소 플랜트가 가동되면 창원산업진흥원은 연간 270억 원 규모의 수소를 구매해야 됩니다. 통영경찰서가 통영구치소 수용자 간 폭행 사건과 관련해 교도관의 직무유기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해 수용자는 지난해 8월 같은 수용실에 있던 50대 피해 수감자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피해 수감자는 뇌 손상 등으로 10달째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가 오늘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와 자치단체에 노동자 폭염 보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극심한 폭염 속에 일하고 있다며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경우 유급 휴식 시간을 20분 추가하고 35도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 시간대 부산 도심의 터널 안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터널 안에 연기가 차고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면서 운전자들이 차량을 버리고 걸어서 대피했습니다. 김아른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터널 안을 달리던 승용차, 앞 보닛에서 연기가 치솟더니 앞서가던 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곧이어 불꽃이 올라오고 뒤따르던 차들이 재빨리 차로를 바꿔 터널을 빠져나갑니다. 이내 터널 안을 가득 메운 시꺼먼 연기. 다급해진 운전자들은 차를 버리고 걸어서 대피합니다. 한 사람씩 대피하라고 이제 앞에서부터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다 차에 내려서 뒤로 대피를 했어요. 밀려오더라고요, 연기가. 오늘 아침 8시쯤 부산 도심을 연결하는 황령터널 안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난 곳은 터널 입구에서 3분의 2 지점. 앞쪽이 연기로 막히자 운전자들은 1.2km가량을 되돌아 걸어서 대피해야 했습니다. 불은 인명피해 없이 20분 만에 꺼졌지만 터널 양방향이 통제되고 운전자들이 버리고 간 차량들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1시간 만에 차량 통행이 재개됐지만 출근길 극심한 교통정체를 빚었습니다. 네, 지금 완전 꽉 막힌 상태여가지고 지금 비상인 것 같아요. 여기도 비상이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비상인 것 같아요. 터널 안에서 불이 나면 현행법상 250m 간격으로 설치된 피난 연결 통로를 통해 반대 방향 터널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전인 1995년 준공된 황령터널에 피난 연결 통로는 2개뿐이고 비상 주차대는 없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엔진 쪽에서 불이 시작되며 제동장치가 고장났다는 운전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공무원 신분을 사칭해 물품을 사달라, 결제를 대신 해달라고 한 뒤 돈을 가로채는 사기가 기승이라는 소식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불경기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인데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자동차용품 판매업자 A씨는 최근 대구시청 공무원이라는 남성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구시 대신 심장 제세 동기를 구매해주면 소고비를 얹어 추후에 갚겠다는 거였습니다. 명함 보내드린 것처럼 시청이고요.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곳에 문의하셔서 단가를 좀 맞춰주셔야 돼요. 대구시가 직접 수의 계약을 할 수 없어서라는 이유를 대며 공문까지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가짜였습니다. 명함, 그리고 대구시청에서 이게 공문서 위조한 서류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었어요. 대구시청인데 누가 속지 않겠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시청에서 소상공인들을 지원을 해주는 줄. 공무원이나 교도관, 소방관 등을 사칭한 물품 대리 구매 사기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지자체나 공공기관을 사칭한 신종 피싱 범죄는 지난달 말 기준 145건으로 한 달 만에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대규모 주문 예약을 통해 자영업자의 환심을 산 뒤 특정 계좌로 송금을 유도하는 수법. 공공기관 사칭, 위조된 계약서를 내미는 것 역시 공통점인데 경찰은 동남아시아에 거점을 둔 하나의 범죄 조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해서 주문자 신분을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대리 구매를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노쇼 사기를 의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 소상공인을 2번 눌리는 신종 악질 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문다혜입니다. 취업 대신 귀농을 한 뒤 스마트팜으로 억대 수입을 달성하는 청년 농부가 속속 탄생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을 대안으로 꼽히는데 청년들을 농촌으로 오게 하려면 정주 여건을 잘 갖추는 게 먼저라는 분석입니다. 이 소식은 성용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온도와 습도가 자동으로 조절되고 휴대전화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딸기 스마트팜입니다. 축구장 1.5배 크기 농장의 주인은 취업 대신 귀농을 선택한 20대 김지수, 김지훈 씨 자매입니다. 딸기 농사 1년 만에 4억 원 가까운 수익을 올렸습니다. 스마트팜 조성에 15억 원 정도가 들었는데 청년 후계농 육성 자금과 지자체 지원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융자를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조금 더 빠르게 더 크게 하우스를 늘릴 수 있었고 좀 더 수익도 창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 일손 부담을 줄인 스마트팜은
청년 귀농 모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 청년 스마트팜 농가 중 지난해 온전히 농사를 지은 7곳을 조사한 결과 평균 수익이 1억 8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도 늘면서 청년들의 진입 장벽은 낮아졌는데 사업보다는 정주 여건이 걸림돌입니다. 또래들이 도시에서 누리는 문화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아직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농장 일 외에는 다른 문화생활이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요건이 많이 없어서 귀농한 청년들이 농촌에서 가족을 꾸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장마가 잠시 쉬어가면서 무더웠던 오늘이었습니다. 내일은 정체전선이 북상해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비는 내일 새벽 남해안을 시작으로 오전에 내륙으로 확대되겠고요. 모레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북서 내륙은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내일과 모레 20에서 60mm 정도고요. 내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창원이 20도, 밀양이 19도로 예년과 비슷하겠는데요. 한낮에는 창원이 25도, 고성이 23도로 오늘보다 4에서 10도가량 낮아져 서늘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18도, 거창이 17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겠고요. 한낮에는 산청이 23도, 하동이 22도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수요일에 비가 그친 뒤 당분간 구름만 지나면서 날이 무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